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어, 오프라인 강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한 중간고사 시험 정보를 또 제공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 유머도 섞고 또 재미도 섞는, 그래서 100% 기름기가 가득한 느끼한 강의가 목표였으나 아무래도 이게 다운로드 용량 때문에 그러한 기름기를 쫙 빼고 아주 담백한 강의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참으로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그 쓸데없는 유머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온라인 강의 보충 강의를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수업 공부를 중간고사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 자, Introduction to Language Testing Evaluation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게 Extrapolation이라고 하는 이 강의, 이걸 외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저기를 드렸죠.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의 범위가 훨씬 더 나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외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 유머를 그 example을 하나 드렸었는데요. 자, 제가 이제 소개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여자가 와 이제 뭔가 호의적인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준 거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눈을 나한테 맞춘다든지 나의 유머에도 웃어준다든지 뭐 그렇게 그런 신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호들을 보고 저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나는 썸을 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퍼런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추정을 해서 그래 저 여자는 나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나오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소개팅이란 말이야. 근데 딱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이 여자가 나를 결혼 상대로서 되게 좋아하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칫국을 마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외삽은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그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더 나은 일에 대해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문법 시험을 학생들한테 치렀을 때 그 문법 시험을 통해서 이게 사형식에는 문법 시험을 치른다. 문법 시험을 사형식에 대해서 친다. 그러면 얘가 사형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이 정도의 추론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시험을 잘 보면.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얘 문법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굉장히 잘하네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오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건 이런 외삽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의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학생의 어떤 전반적인 능력을 추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변수도 많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외삽의 어떤 추정 원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추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험에서 실제 쓰이는 그 시험에서의 상황이 실제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추정의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이스트라폴레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테스트가 나오고요. 메저먼트가 나오고, 어세스먼트가 나오고, 이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럼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맣게 설명해 드리면 이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특성이나 행동, 어떤 수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어떤 측정,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측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계획과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이 아주 뚜렷하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저먼트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즉 양적인 수치의 과정,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measurement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명확한 근거와 법칙에 의해서
어떤 수험자의 어떤 수행 정도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explicit procedure rule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대충 점수를 매기는 거, 이거 매저먼트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눈대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듯 이런 그래서 그 점수가 그 나에 의해서 그런 근거에서 매긴 점수는 다음 사람이 봐도 나와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야지 이것이 메저먼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넌 테스트 메저먼트 상황이 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리서치 퍼포상 그러니까 그 리서치 퍼포스 즉 연구 목적상 남자는 1, 여자는 2로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코딩의 넘버를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담배를 피는 사람 1,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 2 이런 식으로 코딩을 매긴 거. 물론 이제 대상자에 대해 수치를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젠더 디퍼런스에 의해서 혹은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여부에 따라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 이건 메저먼트 맞죠. 하지만 이것이 테스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그 테스트에 대해서 그걸 어떠한 어떤 질량의 차이, 그 점수라는 것이 어떤 수행 질의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겁니다. 부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테스트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정도는 이게 메저먼트지만 테스트가 아닌 경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모든 테스트는 메저먼트에 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메저먼트가 다 테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어세스먼트는 이제 이렇게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정성적으로 주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점수를 주는 거 외에 그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데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어떤 리튼 랭귀지로 버벌 리포트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메저먼트는 아니지만 뭡니까? 어세스먼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메저먼트보다 좀 더 큰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결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거나 어떤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어떤 정보 결정할 목적으로 해서 정보를 그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은 수치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양적 질적인 정보를 주는 거 이런 것도 모두가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업실 돌아다니다가 어떤 학생이 딱 눈에 띄어. 그래서 그 학생이 갑자기 이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해서 거기서 그냥 즉각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요. 그러면 그 학생이 답변을 하죠. 그래서 그 학생의 답변을 통해서 얘가 이 정도로 답변하니까 다른 학생도 어느 정도 알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즉각적인 판단 행위 자체 이런 것들은 다 어세스먼트죠. 하지만 테스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미리 계획화되지는 않은 거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전에 말했지만 개인에 대한 성향이나 어떤 수행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게 어세스먼트라고 한다면 이밸류에이션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이나 텍스트북이나 어떤 그런 질을 기관의 질, 텍스트북의 질을 따져보기 위한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하는 이것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 볼 수가 있고 이밸류에이션 당연하게도 여러분 그 퀀티테이티브 정보뿐만 아니라 퀄리테이티브 정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양적인 정보, 질적인 정보를 두 가지 포함해서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행위, 즉 결정을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making decis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 평가를 시행해 가지고 정부가 대학 평가를 시행해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어떤 학교는 퇴출시키고 어떤 평가는 더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거는 뭐냐면 평가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 회기가 반드시 있죠. 뭘 해요? 재정 지원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디시전을 내리는 거예요. 디시전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밸류에이션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의 객체는 좀 에듀케이셔널 프로그램 기관, 텍스트북과 같은 어떤 사물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어세스먼트, 메저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좀 나타낸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추합한 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밸류에이션 한다. 아까 전에 조금 잠깐 설명이 누락됐습니다만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질적인 세부 기준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정을 내려요. 어세스먼트는 그 반면에 좀 약간 동질적인 기준들, 도질적인 평가 세부 근거들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컨셉, 그렇죠? 내가 드라이빙 테스트를 했다라는 이 컨셉,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해당되는 거 어디에 1번 기준 뭐고 2번 기준 뭐고 3번 기준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넘어갔던 문제니까 굳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지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다 일종의 컨티뉴엄인데 제가 편의상 어떤 이해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지 그 분류 자체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킵하고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 러닝 앤 티칭 앤 테스팅 결국은 이제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평가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세컨 랭귀지 리서처 제2 언어 학습 습득 학자들이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자기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세컨 랭귀지 어퀴지션 티오리들은 그 평가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하나의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테스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학습관 유리대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예전에는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학습이 마치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학습의 과정으로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타입 오브 어세스먼트는 2부를 통해서 10분 쉬고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